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저번 영상에 이어서 2023년도 하반기 불법 체류자 특별 자진 출국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첫 번째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첫 번째 영상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고객님들께서 이제 특별 자진 출국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나갈지, 또는 출국을 한 다음에 혼인신고랑 결혼비자를 신청을 할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혹시 더해서는 혼인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게 되면은 바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혼 이민 사증에 대해서 좀 문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혼인신고는 뭐 본인 자유의사에 의해서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 따라서 신고제인 국가가 있고, 뭐 허가제인 국가가 있죠. 그래서 신고제인 국가는 뭐 자유롭게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국가에 따라서 본인이 꼭 출석을 해야지 혼인신고가 되는 국가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위임을 받아 대리로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본인이 출석해야 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가야 되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출국을 해서 그쪽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마다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은 현지 먼저 혼인신고를 혼인신고가 거기 있는 허가죠, 허가. 결혼 허가를,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만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뭐 그쪽 먼저 하든지 한국 먼저 하든지 이것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하고 그다음에 결혼이민 사증을 받는 문제는 이제 별개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결혼이민 사증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 결혼이민 사증은 이제 어떤 형식적인 양 국가에 이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요. 뭐 보통 뭐 많이 질문 뭐 인터넷 같은데 보고 뭐 어떤 뭐 나름대로 알아보신 거에는 뭐 한국에만 혼인신고하면은 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뭐 한국에만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 신청은 형식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상 보면 한국에만 혼인신고한 이유가 좀 납득이 가는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한국에 혼인신고를 했구나 하지만, 뭐 그쪽이 혼인신고 안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쪽에는 미혼이라는 거잖아요. 뭐 또 다른 뭐 배우자라든지 뭐 이런 분이 또 계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또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허가를 좀 쉽게 받기 위해서는 양국에 혼인신고하는 거를 좀 권하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하든 뭐 해외 출국에서 하든 그거는 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는 F6 비자를 받고 배우자와 지내던 중에 여권 만료로 비자 연장을 못해서 현재 불법 체류자가 되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혹시 이런 경우에 자진 출국 후에 여권을 만들어서 재입국을 하시려고 하는데 F6 비자를 혹시 다시 받으셔야 될까요? 일단은 그 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여권에, 그러니까 유효한 여건이 있어야지 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결혼이민 사증이 있다가 결국은 받았는데 여권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결국은 그 사증의 유효 효력이라고 하죠. 효력도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서 다시 예를 들면 이제 그 단기 사증으로 왔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받아서 와야 되는 거고요.
장기 사증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여권 유효 기간, 그러니까 여권이 새롭게 그 국가에서 그러니까 유효한 체류 자격이 있는 상태면 여권이 새롭게 여권을 만들고 출국청에 가서 여권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여 발급됐습니다. 그러면 유효하게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신고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여권의 그 효력이라는 것이 상실되면서 사증도 상실되고 당연히 그분은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무조건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만기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신고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가 있죠. 네, 과태료가 있고, 그러니까 국가에 따라서 한국에서 여권이 재발급이 되는 국가가 있고요. 어떤 국가는 한국에서 여기 있는 주재 그 자국 대사관에서 그 여권 신규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 국가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여권을 이제 만료가 되면 뭐 여행 증명서가 됐든 뭐 그 만기 되기 전에 출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국가 가지고 새롭게 여권을 발급받고, 그리고 그 새로운 여권은 아무리 사증이 부착되지 않았겠죠. 그러면 다시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가서 나 이러이러한 사유로 여권이 만료되는데 다시 왜냐면 나가려면 사증을 받아야 되니까 사증을 좀 주세요 하면 이제 국가에 따라 국가의 각 주재구에 있는 그 사증 담당 경사가 이제 판단해서 다시 사증을 발급하게 되고 다시 입국을 해서 다시 외국인 등록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불법 체류가 되면 다른 출국 사본과 똑같이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낸다든지. 그래서 이번 자진 출국 기간에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하고 이번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여권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출국할 때 출국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여권의 이름은 이렇고 여권 번호는 이거였다. 그리고 언제 출국했다라는 시스템이 입력이 되면 그분이 여권을 만들어서 새롭게 신고하면 나 자진 신고한 사람입니다. 이번 자진 신고하면 자진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네? 그걸 가지고 공관에 가서 제시를 하고 나 한국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대신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그냥 가고 싶습니다. 그럼 또 불법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장기 사증이면은 뭐 결혼이면 결혼, 뭐 투자면 투자, 유학은 유학, 뭐 취업이면 취업 이런 어떤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겠다는 아니면 뭐 단순하게 친인척을 좀 보고 온다든지 뭐 남편이면 남편 얼굴, 뭐 부인이면 부인 얼굴을 보고 온다든지 이런 어떤 입증을 좀 해서 단기 사증으로 와서 또 체류하다가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결혼이라든지 이런 장기 체류 목적이 있으면 그런 걸 입증하시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90일 이하로 난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뭐 어렵게 장기 사증을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단기 사증으로 와서 다시 출국하시면 됩니다. 네. 네. 딱 그런 내용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딱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는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영구 입국 금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혹시 이런 거는 어떻게 영구 입국 금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구 입국 말 그대로 영구 입국 금지죠. 영구적으로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을 이제 결국은 법무부에서 이제 처분한 거죠. 네. 그러면 뭐 이제 여러 이제 우리 외국인들 방송에도 나오는 외국인들 있죠. 한국에 입국하고 싶은데 제공간의 사증을 불허해서 소송도 하고 또 자기 억울함을 또 어디야
뭐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영구 입국 금지자하고 입국 금지자 좀 차이가 있어요. 영구 입국 금지자는 그 용어대로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외국인, 나는 한국에 꼭 가야 될 사유가 생겼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영구 입국 금지를 좀 해제해 달라고 우리 법무부에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외국인은 한국에 오기 불가능하다 보는 게 맞고요. 어떤 국민의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도주의적인 사유가 있어서 한국에 꼭 입국해야 된다,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런 사유를 소명해가지고 영구 입국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신청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사무소에서 영구 입국 금지자도 입국시켜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뭐 많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사유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해준 경험이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상담을 뭐 그래 하시면 저희가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나 가고 싶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혼인이라든지 어떤 인도적인 사유가 있어서 나는 한국에 꼭 오고 싶다, 절실함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유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행정사님과 불법 체류자 특별 자진 출국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번 그 12월 말까지죠. 네, 2023년 12월 말까지 이번에 그 새롭게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또 새롭게 이제 됐는데, 이번 자진 출국 기간 어떤 정부에서 나름 고심 끝에 또 시행을 해주는 거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다 출국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에 또 다시 입국하셔서 떳떳하게 자기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걸 누리면서 한국에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그 활용하셔가지고 행복한 그 한국 생활이 되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